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최근 제가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강조드리고 있는데, 오늘 시간에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시장을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시점에서 시장이 많이 빠져있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투자 적기, 즉 이제 매수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반대로 시장이 과열되어 있는 국면에서는 투자기를 하기에는 좀 꺼려지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흐름을 파악을 하면서 이 거품이 언제 꺼질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왜 제가 지금 계속해서 과열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서 어떤 흐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제가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게 이 급상승 검색어예요.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실검으로 해서 상승 상위 종목들이 나오는데, 현재 급상승 검색어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돼지열병, 마니커, 카카오게임즈, 오성첨단소재, 파루, 체시스, 에이프로제약,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종목에 대한 것들이 지금 실검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주식 관련된 이제 급등주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게 나오는데 제가 왜 일단 이게 과열이라고 생각이 되냐,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급등주들은 과거에서부터도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주식 좀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뭐 중소기업주, 이제 소액 기업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나름 테마주로서 이름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것들은 급등이 나와도 검색할 가치가 없는 종목들이에요. 왜냐면은 어떤 재료 때문에 급등이 나온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검색어에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말이 안 됐던 부분인데, 최근에 이렇게 실검에 올라온다는 말은 뭐냐면은 주식 투자를 한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급등이 나오니까 관심이 있어서 이제 검색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렇게 실검에 많이 올라온다, 그 중에서도 이제 유명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온다라는 거는 현재 투자자들이, 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지표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 예를 들어서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에서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관련주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뭐 대장주라고 하면은 이제 체시스와 이글벳을 들어볼 수가 있는데, 이글벳도 지금 보시면 제가 과거 1년 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올려들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내용을 잠깐만 좀 보여드려 보면은, 이게 지금 현재 급등하고 있는 재료와 똑같은 이유로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러시아 넘어오고 지금 보시면은 심각한 거더라고요. 네. 이 돼지열병이 되게 심각한 거더라고요. 네이버 검색해서 찾아보시면은 이제 아프리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러시아 넘어오고 중국까지 넘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까지 넘어오게 됐죠. 근데 이게 발병이 한번 되기 시작하면은 그거를 완전 다 회복하는데 한 30년에서 40년이 걸린대요. 네. 그래서 이 방역 그 기초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매일마다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제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관심 갖기 시작했던 거는 한 이제 8월 초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 올려드린 시점이 2019년도 9월 달이거든요. 9월 달에 지금 이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때부터도 계속해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이슈는 시작이 됐던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가 언제냐, 보기 쉽게 이제 일봉 차트로 해서 쭉 보면은 2019년도 9월 달이면 이제 이 구간이 되겠죠. 자, 이 구간부터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거 같은 경우는 과거 다른 나라에서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완전히 이거를 박멸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30년에서 40년이 걸렸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로 넘어왔던 시점이 이게 뚫렸던 게 2018년도, 2019년도 말에 한 이때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뚫리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본다면은 불과 채 1년 조금 넘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다른 나라에서 30년, 40년 걸렸던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1년, 이제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장 많이 핫했던 게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작년이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갖는다? 근데 보시면은 실검에서 올라올 만큼 투자자들, 그러니까 이런 이슈를 모르는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신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좀 몰린 게 일단 과열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왜 신규 투자자가 들어오는 게 과열이냐, 이거를 또 설명을 드리려면은 이제 비트코인 사건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보이시는 게,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게 비트코인 차트인데, 이제 가장 좀 큰 그림으로 좀 보면은 이게 이 구간부터 2015년도 초부터 원래 가격대가 이제 이 100만원도 안 되던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던 게 2017년도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2018년도 초에 2,400만원이라는 큰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비트코인 열풍,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때가 이제 이 구간이었는데, 여기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보시면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2018년도 1월 초까지 정점을 찍었던 게 1월 7일이었죠. 1월 7일까지 쭉 올라오다가 그 이후로 빠지게 된 게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빠지게 됐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일단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은, 투자라는 게 일단 선지자, 그러니까 먼저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후발주자로 들어오는 이제 부류가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지자가 들어오는 부분은 실제로 그 사업 아이템이라던가 이제 미래를 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팅을 하는 이제 투자자를 말하는 거고, 후발주자가 들어오는 거는 그 미래에 대한 베팅보다는 결과물을 보고 실제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네, 실제로 이렇게 시장이 성장을 하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들어오는 투자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런 전문 지식이라든가 이런 좀 그 투자 흐름을 보는 데 있어서 좀 이제 뒷북을 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왜 일단 그 선발주자와 후발주자로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밥을 먹을 때 예를 들어서 공깃밥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처음에 먹는 사람들, 이제 고봉밥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밥이 이제 고봉밥이 요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 밥을 먹는 사람들은 펐을 때, 한 숟갈 펐을 때 이제 많은 밥을 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처음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이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입소문이 퍼지고 너도나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밥그릇에 이제 밥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밥그릇 속에 뭐 밥알이 조금 남아있는 정도가 될 텐데, 그때가 되면은 숟가락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밥을 먹으려고 해도 밥이 없는 뿐더러, 그리고 경쟁자 숟가락이죠. 숟가락은 많이 있다 보니까 내가 노동하는 거에 비해서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줄어드는 때가 이제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봤을 때 차트로 본다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2018년도 1월 달에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시점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제 방영을 했어요. 그게 언제냐? 보면은 2018년도 1월 6일 날 비트코인 식을 줄 모르는 가상화폐 열풍. 그래서 이거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실제로 이 영상을 보면은 뭐 이제 가상화폐 투자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됐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2018년도 1월 달이 언제냐, 다시 한번 더 차트로 넘어와서 이때의 구간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는
이 가상화폐를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담이 많을까요? 실패담이 많을까요? 당연히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가상화폐 가격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성공담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것이 알고 싶다 영상을 보고, 아, 이게 진짜로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게 수익을 많이 벌었던 그런 사례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혹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가상화폐는 그 이후로 떨어지게 되는데, 제가 이것을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시점이 약간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첫 번째로 일단 이런 테마주들을 접근하는 이 투자자가 선발주자가 아닌 이제 후발주자로 들어오는 투자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요번에 전 방송에서 이제 그 막바지 끝날 때 이제 제보를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 제보가 뭐냐, 실제로 주식 투자에서 큰 돈을 번 사람들, 혹은 이제 큰 돈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이제 경험담을 듣기 위해서 제보를 받는다고 했죠. 근데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이에요? 다시 한번 더 차트로 넘어서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빠졌던 때가 이제 올해 3월 초까지 쭉 빠지다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쭉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이제 투자자들의 경험담을 듣는다면은 이 최근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 봤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방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다시 한 번 더 이 투자자들의 그 관심을 끌어올릴 때가 될 텐데,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패턴을 봤을 때 정점을 찍었을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들어보자면은 현재 시장 수급 동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어떤 부분이냐면은 과거에 이제 우리가 카드 대란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2000년도 초였거든요. 2000년도 초 주가로 쭉 올라가면은 이제 이때 당시에 지금 보시면은 2002년도 때 보시면 이제 이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2001년 9월 달부터 2002년 4월 달까지 대세 상승하는 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확대를 하면은 요렇게 쭉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구간이 보이는데,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던 이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전의 거래량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거래 대금이 붙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어떤 시장 배경이 있었냐면은 나라에서 이제 카드에 대한 부분, 이제 신용카드죠. 신용카드를 이제 규제를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신용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즉 내가 현재 시점에서 미래에서 이제 빌려오는 거죠. 빌려오는 돈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이 거래 대금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화폐가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이제 주가 역시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들 수가 있는데,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게 신용이라는 거잖아요. 신용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미래에서 나에게 빌려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처음에는 쓸 때는 모르겠지만은 이걸 쓰고 나서 이제 갚기 시작할 때는 내가 평소에 쓰던 그런 지출보다도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이제 주가가 쭉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의 주가 상황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차트를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걱정을 하기 시작했던 게 2020년도 3월 달부터니까, 그 이후로 보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주가지수, 이제 거래량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유동성의 증가, 이제 부동산 규제로 이제 그쪽 자금이 이제 증시 자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식 시장에 대한 자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기사 나온 것들을 보면은 뭐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중에서 20대는 몇 프로, 30대는 몇 프로 이렇게 나오는데,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점이 지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는 좋은 상황이지만은,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면은 좋지만, 만약에 이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렸다시피 언젠가는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 패턴이 똑같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이게 지금 2002년도에 나타났던 흐름처럼 상승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뭐 최근 테마주가 나오는 것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금이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이 보여주는 그런 패턴들이 과거 상승 과열 시점에 나왔던 패턴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빗대어 봤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로 투자 적기라기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사려야 될 때가 아닐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강조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물론 또 다른 어떤 뭐 신고가 돌파할 만한 명분이 존재해가지고 나타나면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 전 계속해서 당분간은 좀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급등주가 나오는 것들을 좀 소개를 드려보면서 조금 종목에 대한 투자는 조금 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영상 올려드린 것들이 이제 실제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영상을 소개하고, 이제 그때 매수해볼 만한 종목들을 이제 소개를 드리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멤버십 전용 종목들, 이제 매출 성장기 여부에서 이제 올려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올려드렸던 것도 이제 뭐 JNK 히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주죠. 공개주로도 올려드렸던 것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올려드리고 난 다음날 이제 바로 이제 이제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맥점 자리들에서 잡아들여서 소개를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최근에 영상이 안 올라오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지만은 투자할 시점이 아니라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보고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급등주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시 한번 더 투자자들은 이런 급등주로 눈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급등주를 먹기 위해서 또 이제 욕심내서 투자를 하는 게 이제 패턴이 반복되는 거고,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런 것들을 노려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조심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 차트를 보여드려 보면은, 돼지열병이 발병했던 시점이 2009년도 9월달 이때부터거든요. 이때부터 지금 발병을 했는데, 사실상 이슈가 되면 이렇게 급등이 나와요. 근데 보면 다시 한번 더 떨어지죠. 그리고 또 이슈가 되면 급등이 나오고 떨어지고, 이슈가 되면 급등이 나오고 떨어지고. 근데 이게 보시면은 급등이 나오고 떨어지고 하는 패턴이 기간적으로, 가격적으로 이제 비슷한 패턴을 보이시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후에도 한 이 정도 주기로,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이제 과거 패턴을 봤을 때 여기서 더 올라가기보다는 사실상 이것도 이제 단순 테마성 재료로 소멸하고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나온 다음에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접근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식 투자를 하려면 지금은 현재 좀 보수적으로 보고 좀 천천히 접근을 해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제가 일단 시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좀 괜찮은 투자 시점이라고 생각이 될 때, 그때부터 다시 한번 더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 시점이 왜 매수해도 좋은 시점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이밍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구독자분들은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투자에 많은 참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